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여러분, 전시 보러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죠? 쉬는 날에 영화를 보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좋은 전시 하나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 잘 만들어진 전시를 한 편 보고 나면 마치 누군가가 정성 들여 만든 코스 요리를 먹는 것처럼 뿌듯한 느낌이 드니까요. 새해를 맞아 오늘은 달력에 미리 적어두면 좋을 2025년의 주요 전시들을 추천할까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미술계에 뭔가 큰 움직임을 보이는 점이 많이 감지되는데요. 연초부터 미술관을 찾는 발길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역대급 명화를 만날 수 있는 전시들은 티켓을 예매하기 위한 광클 경쟁이 치열한데요. 클로드 모네의 수련을 비롯한 인상주의 걸작을 눈에 담을 수 있는 인상파, 모네에서 미국으로, 빛, 바다를 건너다전이 얼리버드 티켓이 예매 오픈 이틀 만에 모두 팔려나갔다고 언론에 난리가 났습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전은 홍라이 전 리움미술관장 등 각계 명사들이 발걸음을 했다는 입소문 때문에 주말 황금 시간대에도 티켓 풍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예술의 전당의 반고흐전은 절찬리에 조기 매진을 벌이며 지금도 긴 대기줄을 자랑하고 있죠. 이처럼 폭발적인 인기 현상은 미술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다고 느껴지는데요. 단순히 순수 예술이 아니라 교양과 유희의 대중문화로 변화하고 미술이 젊은 세대를 위한 비즈니스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예술의 전당 고흐전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에곤 슐레전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지난달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 링크를 최종 영상과 아래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전시 분석 영상들은 순서대로 제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으니까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자, 그럼 첫 전시부터 볼까요? 모네, 르누아르, 세잔 등 인상주의 그림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2월 서울 여의도 더 현대서울에서 오픈하는 인상파 모네에서 미국으로, 빛, 바다를 건너다 전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국 우스터 미술관의 주요 소장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모네의 수련 연작은 물론 국내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차일드 핫삼, 메리 카사트 등 미국 인상파 거장들의 작품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주요 작품들 중에는 클로드 모네의 수련, 까뮤 피사로의 루앙 라크루아 섬, 피에르 오구스트 르누아르의 아랍 여인 등 초기 인상파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은 물론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 인상주의 화가 메리 카사트의 어머니와 아이, 그리고 차일드 핫삼의 프랑스 정원에서 꽃다기와 같은 그런 미국 인상주의 대표작들도 함께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신인상주의의 폴 시냐, 후기 인상주의 대표 폴 세전 등 총 39명이 그린 53점의 유화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에서는 후회하는 한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많은 관람객들이 예매를 하려다가 이미 매진되어 서두를 걸이라는 후회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인상주의 우스터전 얼리버드 티켓은 예매 오픈 이틀 만에 모두 팔려 매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시는 서울 여의도 더 현대서울에서 오는 2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열리는데요. 이번 전시에는 존 싱어 서전트, 차일드 핫삼, 메리 카사트 등 그간 국내에선 볼 수가 없었던 미국 인상파 작가들의 작품들도 미술 애호가들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상주의 하면 기본적으로 프랑스를 떠올리는데요. 당시 미국의 야심찬 젊은 화가들은 프랑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미국의 신속한 인상주의 화풍을 전파하며 미국만의 또 다른 문화적 시각으로 미국 인상주의를 이끌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여러분은 미국 인상주의 진면목을 보시게 됩니다. 이 전시는 다음 주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집중 분석해드리는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전시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최고의 풍경화 대가의 전시인데요. 전통 수묵화에 관심이 있다면 경기도 용인에 있는 호암미술관에 들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암미술관에서는 오는 4월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정선을 만나다 라는 전시를 오픈할 계획인데요. 정선의 대표적인 진경산수화는 물론 다양한 인물화, 화조 영모화, 그리고
국보인 정선, 필, 금강전도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한국화 전시를 서울의 또 다른 곳에서 대대적으로 전시될 예정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6월 조선 전기미술 특별전을 오픈합니다. 조선 건국부터 임진왜란까지 200년간의 서화, 불교미술과 공예 등 총 250여 점이 출품됩니다. 다음 전시는 피에르 위그 전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시대 미술 전시미술관인 리움 미술관은 금년에는 더욱 좋은 전시로 바쁜 모습입니다. 올라프 엘리아슨부터 카텔란, 아니카 이전까지 해외 유명 동시대 설치미술을 전시하며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기대되는 전시를 상하반기에 연속으로 준비 중입니다. 먼저 2월부터 피에르 위그의 개인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생태학에서 기술과학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폭넓게 다뤄온 세계적인 작가 피에르 위그의 작품을 국내 미술관 중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 사운드, 조각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세계에 대한 상상을 그릴 예정이라고 전하는데요. 위그는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내부에 1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숲을 들여놓은 실험을 한 그런 작가입니다. 또한 위그는 지난해 베네치아 비엔날레 기간에 푼타델라도 가나 미술관에서 대형 개인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도 당시 나왔던 작품을 신작과 함께 만날 수 있는데요. 최근 동시대 미술의 대세인 복합 설치 미술의 방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후 8월에는 리움 미술관에서 현대 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루이스 부르주아의 회고전도 열릴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거미 화가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작가죠.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가족과 정체성에 대한 트라우마를 바탕으로 아버지에 대한 증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그녀의 시각으로 연출을 했던 작품들을 보시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회는 25년 만에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소개되는 전시로 의미가 큽니다. 참고로 루이스 부르주아의 작가와 전시작 소개 역시 아래 댓글의 링크에 여러분들께 미리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표 국립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은 새해 서울관, 덕수궁관, 과천관에서 10개의 전시를 열어 관객을 맞이합니다. 2025년 1호 전시는 4월부터 서울관에서 열리는 론 뮤익의 개인전인데요. 호주에서 태어난 뮤익은 극사실적 조각을 선보여 세계의 주목을 받는 작가입니다. 뮤익을 조명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이번 전시는 조각, 사진, 다큐멘터리까지 그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3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이와 동시에 4월 덕수궁관에서는 초현실주의 근대미술 세계가 열리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미술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초현실주의 작가들과 작품을 조명하며 한국 초현실주의의 흐름과 작가들의 실험 정신을 훑어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8월 서울관에서는 김창렬 작고 이후 열리는 국립현대미술관 최초의 회고전이 개막합니다. 주최 측 발표에 의하면 물방울 작가로 널리 알려진 김창렬의 초기 작업부터 말년까지의 창작 여정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듯 꽤나 흥미진진한 전시들이 금년에도 줄지어 서 있는데요. 이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탄핵과 특검, 그리고 계엄까지, 게다가 경제가 최악인 상태지만 우리의 미술시장은 아직 잘 버티고 있는 듯합니다. 게다가 과거 영화나 음악회로 향하던 문화향유의 트렌드가 순수 미술관이나 아트페어로 옮겨가는 양상이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현상은 미술계에 종사하고 미술을 사랑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다행이고 반가운 소식이고요. 벌써부터 전시회를 보러 갈 생각을 하니 기분이 한껏 들뜹니다. 자, 오늘 전시 안내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